한국 미니픽션 작가회 제3회 신인상 수상작 강희복작 개와의 약속. 닉수는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새벽 2시였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반바지가 홀쭉한 엉덩이 중간에 걸쳐 있다. 닉수는 창을 열고 바지를 축혀 올렸다. 하지만 다시 흘러내렸다. 그는 점점 살이 빠지고 있었다. 그의 집에서 100m 거리의 빈집은 오늘도 불이 켜져 있었다. 해가 뜨면 꺼질 것이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처럼. 그 집 뒤로 달빛에 젖은 저수지가 반짝거렸다. 아랫집은 그가 오기 전 노부부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다. 남편은 키가 크고 귀가 부처님처럼 길었다. 하지만 작년에 죽었다. 당뇨 합병증 때문이라고 부인이 말했다. 남편이 죽자 부인은 감자전이나 김치를 싸들고 익수집에 자주 왔다. 가끔 하얀 진돗개를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칸이었다.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부인이 말했다. 17살이나 먹었어요. 인간으로 치면 할머니예요. 늘 받아먹기만 하네요. 익수는 부인이 들고 오는 음식이 고마웠지만 이제 그만 와줬으면 바랐다. 그런 말 말아요. 우리 집에 가끔 놀러와요. 늙은이라 재미없겠지만. 부인이 개에게 간식을 주며 말했다. 우리 집에 와야 이 녀석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텐데. 부인은 그가 생을 마감하러 이곳에 온 것인지 알 리 없다. 익수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앞으로 길어야 2개월이었다. 아니면 한 달. 그는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 은행나무 밑에 뿌려달라는 유언장을 써놓았다. 머리 밑에 돈 봉투 두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직 그럴 기운은 있을 것 같았다. 아이고, 그런 말 말아요. 부인이 그의 홀쭉한 몸을 훑으며 말했다. 그런데 어디 아파요? 볼 때마다 살이 빠지는 것 같아서. 아프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는 쪼그라든 가슴을 쫙 펴며 말했다. 텃밭에 잡초 뽑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요. 부인은 이제 텃밭에 나가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5일장에서 고사리나 나물 같은 것은 사다 먹지 말라고 했다. 말려놓은 게 많아요. 혼자 있으니 남아 도네요. 익수는 나물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맙다고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제 부인이 가려나 했다. 하지만 부인은 저수지를 바라보며 대나무살 부채로 파리를 쫓을 뿐이었다. 익수가 다리를 긁으며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하려고 할 때 부인이 부채를 접으며 입을 열었다. 혹시 결혼 안 했어요? 통 사람이 오는 걸 보지 못해서. 익수는 부인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혼했습니다. 익수가 개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우, 괜한 걸 물어봤네. 아닙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뭘. 그럼 아이는? 부인이 부채를 평상에 내려놓았다. 없습니다. 그는 제발 부인이 가져왔으면 했지만 아들 하나 있는 게 속썩인다며 한숨 지었다. 누군가의 말벗이 되어주는데 익숙하지 않은 그에겐 괴로운 시간이었다. 부인에겐 오길산 산기슭의 이웃이라곤 익숙뿐이었다. 예전엔 저수지 근처에 포도 농장이 있었는데 농부의 아내가 죽자 포도가 열리지 않고 썩어 폐가가 되었다. 부인은 아들이 4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캠핑카를 끌고 다니더니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다. 시엠이 될 사람을 만나러 오는 애가
배꼽이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고 왔지 뭐예요. 글쎄 얼굴은 또 얼마나 덕지덕지 발랐는지 꼭 도깨비 같았어요. 손톱에 뭘 그렇게 많이 붙였는지 아무튼 예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애였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둘이 좋아 죽겠다는데. 부인은 며느리 될 여자와 아들 욕만 퍼붓고 일어났다. 간 배고프지? 이제 가자 우리 아가. 부인은 개를 데리고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부인은 개에게 말을 시켰다. 너도 따라 해봐. 안을 바라보는 부인은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걸이도 경쾌했다. 어느 날 익수가 평상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부인이 개를 데리고 왔다. 등에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다. 부탁이 있는데 우리 간이 좀 맡아줄 수 있어요? 부인이 배낭을 평상에 내려놓았다. 어디 멀리 가세요? 그가 배낭을 보며 물었다. 서울로 진찰 받으러 가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익수는 평상에 책을 내려놓고 부인의 안색을 살폈다. 이 나이에 아프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종합검진이에요. 아, 그런데 개를 집에 들이는 건 곤란한데. 익수가 개를 쳐다보았다. 개는 부인 손에 들려있는 목줄을 물고 늘어졌다. 그건 걱정 말아요. 일주일만 밖에 묶어두면 돼요. 밥그릇은 저기에 두고. 부인이 그의 집 앞에 은행나무를 가리켰다. 익수는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은 배낭에서 개 밥그릇과 사료를 꺼내 나무 밑에 놓았다. 그런 다음 은행나무 밑에서 개와 한참 동안 놀았다. 부인이 개를 나무에 묶어놓고 돌아서자 주인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인이 개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며칠만 기다려. 엄마가 빨리 나와서 올게. 알았지? 사료는 한 달을 먹고도 남을 양이었다. 그는 사료 포대를 집에 들여놓고 잠들었다. 그는 꿈에 개와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다. 술래잡기는 칸에게 쉬운 게임이었다. 익수는 어디에 숨든 칸에게 들켰다. 개는 그의 마른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다음 날 익수가 개밥을 주려고 나가보니 칸이 보이지 않았다. 은행나무 아래 빈 목줄만 놓여 있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개를 찾아다닐 기력도 없었다. 집 주위를 돌며 개를 부르는 것도 힘에 부쳤다. 그날 저녁 익수는 밖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맨발로 뛰어나갔다. 칸, 이리 와. 어디 갔다 온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데. 개는 꼬리를 내리고 익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가 다가가자 칸이 뒷걸음쳤다. 밥그릇에 사료가 그대로 있다. 물도 먹지 않았다. 그는 냉장고에서 생닭을 가져와 유인했지만 칸은 비탈을 내려갔다. 그는 개를 따라가다 숨이 차 소리쳤다. 칸, 거기는 아무도 없어. 이리 와. 익수는 개가 빈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며칠만 기다려. 며칠만. 그는 헉헉대며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날 이후 칸은 밤새도록 짖었다. 우는 듯했다. 그는 귀를 막으며 일어났다 눕기를 반복했다. 익수는 아침마다 밥그릇을 확인했지만 그대로였다. 그는 아랫집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뭐라도 찾아 먹었겠지. 부인은 약속한 일주일 되는 날 오지 않았다. 익수는 칸이 걱정돼 비탈을 내려갔다. 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텃밭이 뭉개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헤집어 놓은 듯했다. 그날 밤 익수는 아랫집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기뻤다.
부인이 왔으니 이제 칸이 짖을 일이 없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칸은 밤새도록 짖었다. 다음 날 아침 익수는 비탈을 내려가다 넘어져 도랑에 빠지고 말았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슬리퍼 한 짝이 진흙에 박혀 있었다. 진흙 구덩이에서 슬리퍼를 잡아 빼자 끈이 끊어져 있었다. 그는 나머지 신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비탈을 내려갔다. 익수는 흙투성이로 부인의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문 밖에서 부인을 불렀다. 대답이 없다. 부인이 오지 않은 것이 틀림없었다. 왔다면 아이고 우리 칸이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거 고사리 말린 건데 가지고 가요. 하며 반겼을 것이다. 그럼 누가 불을 켰지? 부인이 떠난 지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칸이 그의 창 밑에서 짖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칸이 빈 밥그릇을 핥고 있었다. 흰털은 시커맸고 헐떡일 때마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났다. 까만 눈은 쑥 들어가고 한쪽 다리를 절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사료를 들고 나와 빈 그릇을 채워주었다. 익수는 사료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 칸을 물끄러미 보다가 냉장고에서 생닭을 가지고 나왔다. 하지만 칸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칸은 매일 밤 창밑에서 익수를 불렀다. 그는 칸이 올 때마다 닭고기를 주었다. 녀석은 고기를 먹고 난 뒤 빈집으로 돌아갔다. 붙잡고 싶었지만 그냥 두었다. 네 주인이 널 버린 거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아침 그는 문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밤마다 칸이 짖는 소리에 잠을 설쳤기 때문이다. 목이 잠겨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멀어지는 오토바이 소리를 들으며 다시 깊은 잠을 잤다. 그가 깨어난 시간은 저녁이었다. 밖으로 나가자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평상에 앉아 상자를 뜯었다. 상자 안에는 개 간식과 5만원권 지폐 2장이 들어있었다. 편지도 있었다. 칸이 엄마예요. 우선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군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아직 병원에 있어요. 우리 칸이 잘 놀고 있죠? 말썽은 안 피우는지 걱정도 되고요. 며칠 뒤 칸이 생일인데 그 전에 가야 할 텐데 모르겠네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우리 칸이 제가 먼저 죽으면 칸이 잘 부탁해요. 익수는 마지막 남은 돼지고기를 삶아놓고 평상에 앉아 칸을 기다렸다. 이번에 오면 붙잡아둘 생각이었다. 그럴 힘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었다. 그는 가느다란 다리를 쭉 펴고 평상에 누워 자신이 묻힐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익수는 나뭇가지에 은행잎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눈이 감겼다. 그는 열도 못 세고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을 잤다. 8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칸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늦은 오후 익수는 칸이 간식을 들고 엉금엉금 비탈을 내려갔다. 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 뒤에 숨어서 개를 기다렸다. 해가 산 밑으로 떨어지자 텃밭을 가로질러 오는 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창 밑으로 몸을 숨겼다. 칸이 코를 벌렁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주둥이로 현관문을 밀었다. 열렸다. 익수는 부인이 문을 잠그고 간 줄 알고 열어볼 생각도 못했다. 그는 창문으로 집안을 살폈다. 칸이 소파로 폴짝 올라갔다. 그러더니 앞발로 벽의 스위치를 쿵 누르자 불이 켜졌다. 익수는 깜짝 놀라 벽에 몸을 기댔다. 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는 칸이 불쌍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개 간식을 꺼내 문 앞에 두고 조용히 집을 나왔다. 익수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마당 한가운데 평상과 은행나무를 번갈아 보았다. 나무 밑동에 칸의 목줄이 보였다.
그는 오늘도 빈집에 불을 켜놓고 주인을 기다릴 것이다. 그는 납작한 엉덩이에서 흘러내린 반바지를 허리까지 축혀 올리고 침대에 앉았다. 순간 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깨달았다.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다. 감각이 없다. 게다가 어제보다 몸이 가벼웠다. 창밖으로 몸을 던지면 저수지까지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 익수는 밖으로 나가 평상에 누웠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다. 별이 고흐의 별처럼 무리지어 돌았다. 죽기 좋은 밤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팔을 뻗어 별을 세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쑥 들어간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익수는 갈라진 입술을 꾹 다물고 어금니를 물었다. 그때 평상 아래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익수가 손을 밑으로 내리자 칸이 거죽만 남은 그의 손을 핥았다. 같이 세워볼래? 칸이 힘들게 평상 위로 올라왔다. 익수가 걔를 끌어안았다. 너도 힘에 부치나 보구나. 칸은 꼬리를 늘어뜨리고 거칠게 숨을 쉬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너도 따라해봐. 홀쭉한 그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며칠 뒤 익수 집 앞을 지나던 등산객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평상에서 개와 함께 죽어 있었다. 그의 머리맡에 있던 하얀 종이봉투가 바람에 날려 은행나무 아래 개줄에 걸려 펄럭거렸다.